12월 6일인가 예, 항복 문서 같이. 받으러 갈 예, 때 같이 갔죠. 그때 12월 3일 그 당시 계엄이 해제 1차 계엄은 해제됐지만은 예. 다시 2차 언제든지 비상계엄, 일어날 수 3차 있었죠. 비상계엄이 예.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이거 안 되겠다. 예. 특전사나 수방사 사령관 항복을 받아야 예. 불안하지 않겠다 하고 가는데 제가 박선원 의원한테 예. 요구를 했죠. 같이 가자고. 예. 혼자 가면 두렵다고. 저도 고맙게 잘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는데도 되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 예. 저희들을 압류하든가 무슨 짓거리를 예.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때만 해도 우리 둘을 네. 그냥 딱 잡기만 해버리고 네. 감금시켜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이빨 빼버리는 거잖아요. 홍장훈 차장이 육사 선배입니다. 방첩사령관은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사실 올 때 비장한 각오로 왔습니다. 또 혹시 제 2의 비상계엄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박선원 의원님은 자, 홍장원 전 차장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홍장원 전 차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다 얘기했듯이 2차가 우려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홍장원 1차장이 2차 계엄이 우려된다고 얘기한 그 날이 언젠가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날이 12월 4일 날 계엄이 끝나고 12월 6일 날 정보위에 와서 정보위 위원장하고 간사들한테 쭉 지금 증언했던 것 플러스 2차 계엄이 걱정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계속 비상 2차 계엄이 우려돼서 저하고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그렇죠. 찾아가서 그 항복 문서를 받던 날이 항복서를 그날이구나. 그날 비슷한 시간에 홍장원이가 정보위에 와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판단한 거구나. 네, 나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일치하냐. 네 가지 놓은 거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자 판단이지 어떤 정보 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 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2차 계엄까지는 안 나더라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위원장께 보고드린 건 사실입니다.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십니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 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또는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김영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영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현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질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계엄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에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사령관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 분한테 내니까 야, 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더구나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원님이 저 얘기를 듣고 가신 게 아니고 네, 홍장원 1차장은 국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네. 비슷한 시간에 의원님하고 박선원 의원은 그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 찾아가고 찾아갔잖아요. 2차 계엄이 예상돼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2차 계엄을 한다면은 역시 특전사 수방사가 동원이 된다. 그래서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한테 다짐을 받아야 된다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갔잖아요. 그때가 정말 네, 네. 나중에 회고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정적 순간 중에 한 그렇죠. 군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다시 이런 임무가 주어지면은 안 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확 영향이 가거든요. 그때 확 꺾였어요. 네. 두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그때 홍장원이가 얘기한 건 2차 개헌 가능하다까지만 얘기했고 근거를 얘기 안 해서 저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무진장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조사 때 물어본 아하, 겁니다. 너가 그래. 그때 그랬는데 논거가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 4가지를 얘기하는데 어허. 와 소름 끼칠 정도로 저가 2차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논거와 똑같다. 거의 같아요. 홍장원 1차장도 2차 계엄을 막는데 역할을 분명히 했고요. 네, 네. 왜냐면 저 때 명단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렇죠. 명단이 나오고 그 국정원 2인자가 예. 저렇게 양심 고백처럼 했잖아요. 양심 고백 그러니까 맞죠. 국정원이 내는 정보기관도 의지가 꺾인 거죠. 네. 그리고 군의 의지는 의원님하고 박선원 의원이 가서 네. 그 영상을 군에서 봤을 거예요. 다. 다 봤죠. 네. 나중에 네. 실시간으로 못 봐도 나중에 다 찾아봤을 거예요. 네. 아 국회로 달려갔던 두 주체 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저렇게 무릎을 꿇었구나. 네. 아 이제 2차 계엄은 불가능하다. 네. 군에서는 다들 생각했을 거고 2차 계엄을 생각했던 윤석열이나 그 수하들도 이건 안 되겠구나 2차는. 네. 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은 네. 제가 특전사에 먼저 갔잖아요. 예. 왜냐하면 특전사 전투력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특전사에 가서 면담을 하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로 그 항의 방문을 가고 했죠. 있었어요. 예. 가고 있었는데 수방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수방사로 좀 와주세요. 아. 사령관이 그걸 특전사 그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아하. 좀 제발 와주세요. 아니야 지금 가고 있어.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 예. 수방사 그렇죠. 입장에서도 네. 윤석열이 또 시킬까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 김병주 의원이 우리한테도 와주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죠. 특전사가 아. 무너지니까 수방사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가고 있다. 내 기다려라 하고 야. 갔는데 또 입구에서 오지 말한 거예요 갑자기. 또 어디 연락 받았겠지. 왔다 갔다 아니야 나 갈 거야. 하여튼 정문으로라도 나와서 얘기하라 했더니 또 뭐 조금 있다 국방위가 갑자기 열린다고 하니까 국방위 가서 증언을 하겠다. 아니야 나 항의 방문이고 정문에서라도 기다리겠다. 5분이라도 내가 하고 가야 된다 해서 찾아간 거죠. 의원님 네.